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다각형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가장 먼저 그럼 우리가 다각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다각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3개 이상의 3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이름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 다자가 마늘 다자거든요? 그래서 각이 많은 도형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슨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각이 생기나요? 각이 안 생기죠. 자, 각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선분과 선분으로 만나야 각이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선분이 2개로만 이루어지면 여기가 닫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 몇 개 이상의, 그렇죠, 3개 이상의 무엇으로만,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무슨 도형이다, 평면 도형이다 라는 게 바로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집어줄 건 바로 선분으로만 둘러싸여야 되고 평면 도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 같은 경우에는 다각형이 떨어져 버렸어. 어쨌든 자, 여기 또 튀어나오면 되죠 뭐. 다각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 같은 경우에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이런 다각형 같은 경우는 바로 선분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미 했었어요, 여러분. 자, 선분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뭐라고 했었죠? 삼각형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 선분이 4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각형. 자, 그 다음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처럼 선분이 5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얘는 무슨 각형이 됐었어요? 그렇죠. 오각형, 요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분의 뭐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다각형의 이름이 붙여지겠더라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변이라는 거야. 변이라는 거, 그쵸? 이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이 변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바로 변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라는 거,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요러한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꼭지점이라고 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각, 외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내각이라는 건 바로, 한자로 쓰면 안내자예요, 여러분. 안내자. 이렇게,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각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다각형에서 안쪽에 있는 각들이죠, 여러분. 요러한 것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러한 각들이 내각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외각이라는 건, 그쵸?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뭘 써서? 바깥 외자를 써서 여러분, 바깥쪽에 있는 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내각은 알겠어요. 안쪽에 있는 각은 바로 보이는데, 그럼 바깥쪽에 있는 각이라고 하는 외각은 도대체 어딘가요? 바깥 어딘가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자, 여러분, 외각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일직선을 그어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 지금 내각에 대한 외각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장선을 그려줄 거예요. 어떻게? 자, 요렇게 요거 선 그대로 연장선을 쭉 그어줍니다. 일직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쪽 각의 바깥쪽, 그러니까 일직선에서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요 부분이죠, 여러분.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외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각하고 외각을 합한 게 몇 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180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일직선으로 연장해서 일직선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바깥에가 외각이 되니까 당연히 내각하고 외각을 더하면 몇 도가 될 거라는 거? 180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각을 찾을 때는 여러분, 연장선, 일직선을 쭉 그려준 다음에 그 내각에서의 포함되지 않는 바깥 부분을 우리가 외각으로 봐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의문점이 드는 건,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선을 뽑았지만 사실은 어느 쪽으로도 선을 뽑을 수 있냐면 이쪽으로도 선을 뽑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뽑았다 치면 바로 여기가 이번에는 외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한 내각에 있어서의 외각은 2개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2개가 나오는데, 이 외각 같은 경우는 서로 지금 어떠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막곡지각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막곡지각으로 서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외각은 2개지만 하나만 보고 계산을 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봐도 되고 이쪽으로 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각의 외곽을 찾을 땐 난 이렇게 연장선을 그을 거야 하면 이쪽으로 그어주셔서 여기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을 거 했을 때 내각이 이쪽 여기를 체크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외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체크를 하실 부분은 뭐냐면 외곽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연장선을 그려서 외곽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내각과 외곽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되겠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다각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정다각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다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정다각형의 뜻을 보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뭐하면서 같으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정다각형이 아니에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모든 각의 크기도 뭐해야만 같아야만 정다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건 마름모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름모는 정다각형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다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도 같아야 하지만 각의 크기도 같아야만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여러분,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대각선이라는 걸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다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 오각형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릴 거잖아요. 그죠? 또 물론 더 있겠지만 어쨌든.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요 꼭지점에서 이제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것은 즉슨 말로 설명하면 뭐냐면 다각형에서 서로 뭐하지 않대요? 이웃하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한다면 옆집을 생각하면 되죠. 옆집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웃한다라는 건 옆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옆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는, 즉 옆에 있지 않는 다른 꼭지점을 이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각선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냐? 이 말뜻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대각선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각선이라는 건 이웃하지 않는, 즉 옆집에 있지 않는, 옆에 있지 않는 다른 꼭지점들을 이어서 생기는 선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개수예요, 여러분. 자, N각형에서, 그러니까 오각형이면 N에 5가 들어갈 거고, 사각형이면 N에 4가 들어갈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라고 해서 이렇게 공식처럼 나왔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는 오각형이죠. 오각형에서 지금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죠?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2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사각형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렇게 사각형이 있을 때 이 사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죠.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맨날 우리가 이렇게 다 그려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을 빼줬어요, 여러분? 3을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 보이니까, 그래서 아하, 우리는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는 N에다가 4를 넣으면 되고,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5를 넣어주면 되고, 육각형 같은 경우는 N에다가 6을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의 공식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사실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 다각형에서의 대각선은 몇 개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반드시 알아놓아야 되는 공식인데, 여러분, 요 공식이 여기서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외우기가 쉽거든요. 얘를 그냥 통째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N-3개였죠.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 있을 거니까, N개 있을 거니까 N을 곱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나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나 사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몇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죠? 2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이러한 공식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게요. 그러면 n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는 거죠? 5를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5-3에다가 뭐를 곱해주고, 그쵸? 앞에 이제 꼭지점이 5개니까 5를 곱해주고 중복된 거 2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2에서 몇 개가 되겠더라? 5개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실제로 5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하 근데 이렇게 맨날 세다가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러니까 다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는 공식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뒤에 우리가 또 내각의 합이 나오는 그 공식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운 다각형 중에서도 삼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이 지금 여기에 주제인데 여러분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180도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각을 더했을 때 총 몇 도다? 180도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체크하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얘예요. 바로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배워두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아이는 계속 나와요.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사용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 삼각형의 외곽에 관한 건데요.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웃하다라는 건 옆에 있다라고 했죠. 옆집 이웃 그죠? 옆에 있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지어서 한 외곽의 크기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쪽 각에 대한 외곽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외곽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연장선을 그으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일직선을 쭉 그어서 지금 이 내각의 외곽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 파란색 요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이니까 이웃한 건 얘죠. 그럼 이웃하지 않는 이니까 나머지 두 대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에 뭐와 같다? 합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40도고 얘가 60도라고 한다면 얘는 몇 도가 되게요? 그쵸? 40이랑 60을 더해서 이 외곽은 100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무조건 그냥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요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꼭 외워두세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다시 한 외곽의 크기는 즉 요 파란색 외곽의 크기는 그쵸? 그와 이웃하지 않는 이웃한 건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40이랑 60을 더한 게 바로 여기에 외곽의 크기가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계속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가 요 각에 대한 개념 문제를 또 살펴보고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야?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 라는 걸 이용해주는 문제겠죠. 그래서 30이랑 그 다음에 2X랑 그 다음에 110도랑 더해서 총 몇 도가 되겠더라? 180도가 되겠더라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좌변을 더 정리를 해주면 2X 더하기 32랑 110도에서 얼마는? 140은 180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2항 2x는 180에서 140을 빼주니까 몇 도? 40도. 그래서 우리가 x가 몇 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이며 얘 같은 경우는 아하 그러니까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은 몇 도다? 180이다 라는 걸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긴 한데 조금 응용되어 있어요. 요번에는 세 내각의 크기의 비가 몇 도래요? 1대 2대 3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사실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각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크기를 우리가 1을 x라고 한다면 2에 해당하는 몇 x, 2x,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걸 3x라고 넣어준 다음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x라고 넣으면 얘는 2x, 얘는 3x 이렇게 이제 넣어줘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알려주면 거기다가 우리가 x를 해가지고 실제 크기 x, 2x, 3x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 더했을 때 x랑 2x랑 3x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겠더라라고 해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x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x를 이제 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볼게요. 총 이렇게 더하면 6x가 180이 되니까 x는 바로 몇이 될 거야? 30이 돼서 가장 작은 각의 크기는 30도가 됐을 건데,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연장선으로 해볼까요? 가장 작은 각의 크기는 30도였을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작은 각은 2x니까 몇 도? 60도였을 거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가장 큰 각은 몇 도였을 거다? 90도였을 거다라고 해서 물론 여기서는 가장 작은 각의 크기를 물어봤지만 이렇게 각각의 크기를 다 구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2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방금 강조했던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계속 얘기해주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 성질이기 때문에 계속 선생님이 반복을 해주죠. 여러분들도 계속 입으로 읊으면서 외우시길 바랄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이거 그림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흐릿하지만 다 보이시죠, 여러분? 자, 어쨌든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얘도 이제 x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3x라는 아이의 위치가 바로 지금 이쪽 각 있죠? 여기에 외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모의 크기는,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3x라는 아이는 44와 52를 더한 아이와 같겠구나라는 식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3x는 얼마가 되고요? 96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는 양변을 3으로 나누니까 32도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는데, 자, 어쨌든 이 문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성질이에요. 한 번만 더 읊고 넘어갈게요.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그러니까 옆에 있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각형은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삼각형만 해버리면 어떻겠어? 다른 다각형들이 너무 삐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다른 다각형들도 아직 할 게 남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러분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인데 사실 삼각형은 180도였죠, 여러분. 사각형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몇 도? 360도. 이런 식으로. 근데 오각형도, 육각형도, 칠각형도 다 각의 크기의 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뭐가 존재할 거야? 그쵸? 이 공식이라는 놈이 또 존재를 할 건데, 자, 이 마지막 공식까지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려갈게요. N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n-3 아니에요? 대각선이라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자, 선생님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이 몇 개 생겨요, 여러분? 그쵸? 2개가 생기죠. 자, 오각형 같은 경우 그려볼까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자, 열심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전자칠판이 여러분 원래 선생님이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하지만 더 그림을 못 그리게끔 나와요. 더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나 이렇게 너무 못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너무 못 그리게 나와요, 여러분. 나도 내 그림을 보면서 항상 적응이 안 돼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자, 어쨌든 갑자기 딴소리를 해버렸네. 미안해요, 여러분. 다시. 자, 수업에 집중. 그러면 오각형 같은 경우에 있는 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나옵니까? 3개가 나오죠. 아,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2개, 오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3개. 자,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하, 그러니까 N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N-2개로 해서 사각형이니까 N에다 4 집어넣어서 2가 나왔던 거고, 오각형이니까 N에다 5 집어넣어서 3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걸 왜 우리가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180 곱하기 2에서 전체 내각의 합이 360도가 나왔던 거고요. 자, 오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3개 있으니까 180 삼각형 3개에서 총 내각의 합이 540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바로 얘가 되겠다라는 거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얘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고 계셔야 돼요. 대각선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면 되겠더라? 180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육각형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n에다가 뭐를 넣어줘서? 6을 넣어줘서 180 곱하기 6-2 해가지고 180 곱하기 4 해줘서 총 육각형의 내각의 합은 720도가 나올 거다라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공식만 알면 사실 여러분들 요거는 어려울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각각의 각의 크기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내각의 크기도 정다각형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뭐로만 나눠주면 돼? 전체에서. 그렇죠. n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쉽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둬야 되는 공식이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은 다각형의 내각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요번에 외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선생님 뭐가 이렇게 많아요 하지만 요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운 내각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사각형은 360도 이런 식으로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80 곱하기 n-2라는 공식을 써서 계속 구해줘야만 했다면 얘는 원래 구해줄 필요 없어. 왜? 하나야. 무조건 어떠한 다각형이든 여러분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무슨 다각형이든 다각형에 말도 안 나와. 너무 흥분했어. 자, 진정하고. 자, 외곽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몇 도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360도에서. 그래서 이것만 외워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다각형에서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몇 도겠더라? 360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곽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이쪽 각에 대한 외곽은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연장선 쭉 그어서 여기의 각에 대한 외곽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쭉 그어서 이쪽에 대한 외곽은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 왜 웃었냐면 일직선이 너무 이상해서 웃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요 외곽의 크기의 합을 다 합하면, 그러니까 요 1번, 2번, 3번, 요걸 다 합하면 몇 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360도, 한 바퀴 원이 360도가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거 요거 하나야. 그러니까 모든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외곽의 크기의 합이 360도더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건 해결이야. 왜? 그러니까 정다각형일 때는요, 여러분 당연히 외곽의 크기도 각각 같을 거니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뭐로만 나눠주면 돼? n으로만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지금 정삼각형일 때 얘가 만약 정삼각형일 때는 이 한 외곽의 크기가 뭐가 될 거냐? 바로 360을 삼각형이니까 뭐로 나눠서? 3으로 나눠서 120, 즉 1번도 2번도 3번도 다 120도가 될 거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얘도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개념 문제 하나를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x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얘가 지금 몇 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3분 5개로 둘러싸인 오각형이잖아요. 그럼 오각형이 지금 뭘 나타냈냐면 얘네들은 오각형의 외곽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어요. 어떠한 다각형이든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 360도가 되겠더라. 그래서 각각 다 더해줬을 때, 즉 80이랑 45랑 x랑 x 플러스 10을 더했을 때 얘가 몇 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36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좌변 먼저 계산을 해주면 x가 몇 개 있으니까 3x 3개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80이랑 45 더하면 125에다가 10도 하니까 그쵸, 135가 되겠네요. 135는 360이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2항을 해줘야겠죠. 자, 3x는 135를 2항에서 360 마이너스 135 이렇게 들어가주면 3x는 225가 될 거고요. 자, 그럼 x는 양변을 3으로 남아서 3, 7에 20이라도 10보니까 75도가 되겠더라 라는 소리죠. 자, 요렇게 여러분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각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각형의 대각선,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까지 한 번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세요? 좀 양이 많았죠? 그치만 요 강의로 여러분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꼭 여러분 복습하시고 관련 문제 푸시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나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빠이빠이.